성공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이 되질 않거든요. 세상이 변하는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의 강자들을 이제 차례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만날 거다. 테슬라에게 기회가 있다. 쌀이 아니고 심장이죠. 심장. 네, 모든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하는. 지금 요즘 그 부분 종목 교체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거든요. 알긴 알아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A 주식, B 주식, C 주식 해가지고 다 42%, 45%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손절 처리하기도 그렇고 물타기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하나로 좀 합치면 어떨까? 더 좋은 주식으로.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좋은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네. 계좌가 아프면 어쨌든 본인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도 본인이 운동하고 뭐 건강관리 해야 되는 것처럼 본인이 자산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도덕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어떤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야 됩니다. 병도 널리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계좌가 아파진 것도 혼자 아픈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호흡 불어주면서 언젠간 날까 이렇게 해서는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망가진 포트폴리오를 부동으로 쳐보고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이 되질 않거든요. 무너졌다 다시 올라갈 때 그놈이 꼭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세상이 달라져 있으니까. 기업의 어닝 창출력이 세상 변화의 함수잖아요. 네. 나라의 정책도 달라져 있을 거고 세상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내리는 주식이 반드시 많이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다시 살아나게요.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70%, 80% 과거의 어떤 이유로 올랐던 주식들,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어도 네. 그냥 시간과 싸움에서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믿기에는 안 좋다. 그런 주식도 있고, 그래서 그 떨어진 주식이 단순히 그 회사는 멀쩡한데 어닝 창출력, 그다음에 업의 본질, 마케팅, 망 다 좋은데 경기가 퇴행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막 사줬고 반도체도 너무 많이 팔렸고 코로나 때문에 서버 증설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이에 막 투자를 별로 누린 것도 없어. 자기가 그 막 물론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가격을 막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를 자기가 어떻게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인심이 고약해서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버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 없이 올랐던 거 있잖아요. 우리 소위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테마주들. 머니 무브로 이유 없이 올랐던 거. 또 코로나라는 문화적인 코로나가 소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문화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소비 문화의 변화에 기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던 거는 아마 영원히 그 가격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건 또 애정이 다 있잖아요. 더 이 아픈 손가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갈 거냐, 말씀하신 대로 종목 교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조금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었겠죠. 근데 그렇죠. 참 어려운데 저는 세상의 변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이게 우리가 물린 주식 얘기할 때 한국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고, 해외는 애플과 테슬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네이버, 애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거대한 모빌리티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뭐 클라우드 얘기하고 뭐 다 어차피 같은 부류의 회사인데 그 중에 요 회사별로
강약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상 이제 저는 삼성전자 비중의 문제인데 삼성전자나 애플, 네이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도 비중이 많지 않으면 한 뭐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 다만 테슬라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건가? 왜냐하면 테슬라가 하는 전기차는 어차피 테슬라 매출의 87%가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경쟁자를 불러올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 생각에 원래 뭐 상하이 공장이 뭐 일시적으로 셧다운돼서 그게 아니고 실제 정말 중요한 거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여야 설명되는 멀티플인데 제조회사라면 도저히 설명받을 수 없는 지금 멀티플이에요. 테슬라의 PR은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의 강자들을 이제 차례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만날 거다. 그렇죠. 우리 당장 애플카가 이슈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 차를 만드는 금속 관련된 기술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벤처를 링 위에서 만나게 될 것 같고 현대 기아차는 이미 만나서 스파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신에 또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업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다 먹는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못 옮겨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에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회사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잘 하느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슬라 네트워크, 풀 SD 드라이브 버전, 뭐 버전 11 지금 한국에도 뭐 언젠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좀 집중하고 사업 역량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큰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본 근로소득이나 노후 퇴직금이 일부 들어갔을 건데 그걸 잘 이제 호호 불어서 어떤 거는 가령 테슬라랑 애플의 하락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똑같이 비슷하게 내렸는데 물론 하락폭이 작년 11월 올해 11월부터 테슬라가 좀 갑자기 그 어떤 상하이 그 공장 이슈로 좀 많이 내린 폭이 없잖아 있어요. 조금 보면 약간 조금씩 애플 쪽으로 옮겨가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의 독주를 확신하기보다는 애플로 이렇게 좀 애플에 대한 투자도 같이 좀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차라리 이쪽 비중이 줄여져서 테슬라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겠지요. 네. 근데 기회도 있고 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경쟁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고요. 이제 애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테슬라에게 가장 큰 잠재한 거대한 리스크다.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 뭐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느냐, 라이다로 하느냐, 레이저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은 이제 아직 출발하는 인더스트리니까 논란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언젠간 기술 표준이 정해질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막 너무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각도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느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해야 된다. 세상이 변하는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주식들은 그런 주식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다. 네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노동의 정말 쓰신 그 제레미 러프킨 씨가 쓴 회복력의 시대, The Age of Resilienc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의 자원을 무한히 소비시켰다가 이제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단계로 그 GDP 그로스보다는 삶의 질, 생산성보다는 재생성, 뭐
그러니까 에너지를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너지를 재생하는 쪽으로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엄청나게 큰 시대적인 그 큰 이념의 변화기 때문에 그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2차 전지는 우리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면 2차 전지는 저는 모빌리티 세상에 그 회복력의 시대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인더스트리도 많이 올랐고 앞서 땡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침은 있을 겁니다. 부침은 있는데 큰 트렌드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네. 고기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 이 전기차 세상, 네. 2차 전지 네. 이거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그 핵심 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쌀이 아니고 심장이죠. 심장. 쌀이라. 네, 모든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 움직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가 그 현대차도 앞으로 정말 그런 문제에 봉착할 텐데 자동차 업계가 지금까지는 엔진이 진입 장벽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엔진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배터리로. 이제 나머지 동력 전달하는 거랑 소음 제어하는 거랑 뭐 차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금속 관련된 기술, 전장 기술 이거는 사실은 아웃소싱하면 다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도 한다 그러고 뭐 언제 봤더니 텐센트도 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완성차 시장 쪽에는 차를 어떻게 누가 기능적으로 우리 핸드폰 얘기할 때 피처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차를 잘 만든 거는 피처폰을 잘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같은 기능을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는 경쟁력이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이게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벤츠도 GM도 테슬라 뭐 현대차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 뭐 장비니 소재니 뭐 여러 가지 산업으로 또 나뉘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심장에 또 그 핵심 코어라고 본다면 어떤 쪽을 보시나요? 저는 2차 전지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제조업체.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거기 소재가 이제 전기차 위에 2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 위에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갑의 지위를 가질 겁니다. 보통 갑과 을이 이제 공급해 주는 쪽이 을에 속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청 회사들이. 근데 이 인더스트리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제 뭐 지나게나 다 만든다 그럴 거예요. 그 뒤에 2차 전지를 만드는 거는 몇 회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이어서 레시피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령 라면을 끓일 때 신라면 수프 넣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10만 원 맛이 나와야 되는데 물 한 컵반. 끓이는 맛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거는 2차 전지 생태계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아날로그 기술의 특징인 거죠.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위로 업스트림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현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애플이 소프트웨어 경영력은 우리가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문화를 봐야 되는데 문화가 우리가 글로벌 표준하고는 좀 동떨어진 나라였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하드웨어 쪽은 그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제조 기술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반도체고 조선이고 자동차고 요거는 피처의 세상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안 끼어 있는 거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세상에 이제 사실 정확히는 문화 같은 거죠. 웹툰이나 웹소설 이걸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했는데 예전에 김태희폰이라고 피처폰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초콜릿폰이라고. 네, 초콜릿폰 기억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뭐 많이 이제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삼성전자의 최대 약점도 소프트웨어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보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엄청 중요해졌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소재가 사실 최상단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소재 위쪽에는 아마 원료 쪽이 될 거가 뭐 네, 요즘 리튬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최상단에 최상단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호받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태양광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원재료는 바닷가 모래거든요. 네. 규소예요. 리튬의 원료는 바닷물에도 많이 녹아 있고 옛날에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이렇게 나중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지표면에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 정제해내는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곧 그 미래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 회복력의 시대니까. 지금 그러한 국내 기업이 있나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해외에 있나요? 포스코가 시도하려 하고 있죠. 아 이번에 그 수산화 뭐 리튬 이게 이제 그 말씀이시군요. 포스코 정문에 가면 포항 공장 정문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렇게 돼 있는. 그럼 그 모든 직원들이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사이에는 또 그걸 보고 다 똑같이 배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녹아 있으면 조금 좀 앞서 나가서 그럴 걸 하지 않을까. 또 포스코는 탄소세라는 암초를 견뎌내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은 EU만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 포스코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안 사도 되게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이번에 유럽의 그 탄소 국경세 이대로 간다면 뭐 연간 6조 원씩 세금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건 뭐 상당히 먼 미래의 문제니까. 그죠. 근데 2026년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했지만 또 유의할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각도에서 내가 그러면 그 많이 빠져 있는 주식, 그런 어떤 허공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하신 이러한 주식으로 종목 교체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내 거는 이렇게 쭉 빠졌는데 말씀하신 좀 빠졌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문제인데요. 가령 우리 워렌 버핏 그분의 진짜 저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분의 포트를 보면 너무나 심플해요. 이미 소비재인 현재 필수 소비재이거나 이미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로 옮겨갈 만한 것들만 담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도 보면 꾸준히 오릅니다. 작년에도 올랐어요. 올해도 올랐고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뭐 케첩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참 신기한 거는 애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명하신 분께서 애플이 지금은 업종 분류를 하면 뭐 IT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우리 인류가 다 가야 되는 필수 소비재로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거를 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재 미국에서 신차가 나올 때, 그게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됐든 벤츠가 됐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신차에 내비게이션 실리는 칸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는데 뭐가 깔린지 아세요? 뭐가 깔리죠? 애플이 깔립니다. 아 그래요? 차가 핸드폰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90%에. 그럼 이게 그리고 애플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부터 광고 조직을 늘린다고 그래요. 광고 조직 신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 전 세계에 지금 활성화돼서 살아있는 애플 폰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세계 인구 85명 시대에 17억 개, 8억 개가 현재 워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일정한 비중은 굳이 왔다 갔다 막 시장 따라서 원래는 뭐 성장주가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필수 소비재 줄일래. 그게 아니라 일정 비중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워렌 버핏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또 인기 있었던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록히드 마틴 주가 한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진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랑 똑같습니다. 올라갔어요. 쭉 올라갑니다. 배당도 줍니다. 원래는 배당을 더 내립니다. 분기 3달러씩 줍니다. 쭉 올라갑니다. 아마 그 록히드 마틴이 그 우리가 ESG 얘기할 때 제약 산업 이게 아니라면 아마 오렌 버핏 그분도 편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네. 예, 교환을 해보자. 그러니까 네. 지금 물론 요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올라왔던 거니까 나는 쭉 빠져 있는 거니까 뭔가 싼 거로 비싼 걸 사는 에이, 느낌. 그건 절대 이거를 안 가지면 안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많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 파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내리는 건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존중한다면 파는 사람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들도 이 가격에도 파는데 나는 왜 저 사람 파는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정말 그 어떤 수급의 논리 혹은 그 테마의 논리로 고점에서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이러한 주식들로 미래 성장 주식들로 교환을 하는 게 교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개별 종목별로 달라지겠죠 스토리가. 과연 그게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 건지 정말 강한 기업이었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테마로 갔다가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면 교체하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